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해운 대표 조금 시끌시끌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어제 30일 대한애국당 창당대회가 이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당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대한애국당은 현재 몇 분들이 잘 이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가지고 밖으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원래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 나가면은 점점 더 공당으로서 활기를 얻게 되고 커지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그 외연 확장에 만약에 소홀히 하고 실패를 하고 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그렇게 하고 말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자각을 해가지고 주변의 국민 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살펴야 되고, 정말 능력 있고 한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모셔드려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 이해운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바른정당 대표죠. 의도 갖고 접근한 사람 분별 차단 못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바로 바른정당의 대표 이해운 의원의 말입니다. 31일 자신에게 이제 제기된 금품 또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이 있었다든지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심려를 끼쳐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예, 이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한 4억가입니다. 보통 A씨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에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다 오래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 금품수수 의혹을 이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청탁이 오고 간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래 했는데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를 일단 여기서 접어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자주 합니다. 청탁설이 많이 시달리긴 하거든요. 과거로부터 또 그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청탁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적이 없고 억울하다 이럴 때는 정치인도 물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억울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씨, 그럼 이재용 씨 공판 선고가 됐잖아요. 1심. 그럼 5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뭘로 나왔습니까? 묵시적 청탁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황이 아니면 심증, 의심 이런 것이 이제 결합된 게 어떻게 보면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5년 떨어졌습니다. 5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렇게 탁 나오면은 당사자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받은 게 없다는데 뇌물 먹었다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묵시적 청탁이 이런 걸로 판결이, 그러니까 선고가 5년형이 떨어졌을 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징역 5년 실형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박 대변인 이런 말 합니다.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해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해운 대표 말대로 금품수수 뭐 그런 청탁도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은 전혀 아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평가든 저렇게 평가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심증이라든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질 때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유죄 판결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면 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가들한테 같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이 벌어진다. 뭡니까? 판사 생각나는 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린다.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판사가 알아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거든요. 또 다시 말을 바꾸면은 이런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돈을 받았니 저렇게 물건을 받았니 뭐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언제든지 유죄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묵시적 청탁이라면 끝나니까. 묵시적 청탁 아니면 정황이 있다. 심증이 간다고 판결 때려버리면 별 수 있습니까? 유죄 나오는 것이지. 오늘 뭐 이해운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른정당에서 그 논평한 거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요점 뭐냐면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설령 실제로 무죄라도 정황이 있다 의심이 간다 심증이 있다 이러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라고 판결 나오면은 유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에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꼭 저 이재용 씨나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적용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식으로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악을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이 있다 해도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또 뽑을 때도 법의 테두리에서 뽑아내고 대통령은 법 집행해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권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 하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라고 막 어거지 써서 뒤엎은다 해봅시다. 그럼 그것도 대통령 너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있는데도 제어 못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너가 책임져. 이러면 맞습니까? 그거 안 맞지요. 그 말은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은 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공격해도 아니면 유죄를 때려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유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죠. 거기는 어디까지나 정치니까 정치는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하면 곤란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또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 대표 자신에게도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홍 대표 나름대로 울타리는 책임져야죠. 그것이 정말 억울하든 분하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홍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 대표도 법의 공정한 판결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니까. 그렇죠.
어찌 되든 간에 탄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큰 틀이 딱 쪼개졌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바람 앞에 갈대랄까 그런 바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걸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자각하고 못하고 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은 묵시적 청타 이런 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저 대법원까지 딱 어떤 선이 딱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힘에 벗어났다 하면은 여지없이 꿰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도는 잘 알겠죠.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자, 그런데도 그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소용이 없을걸요. 환호하고 긍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법대로 판결이 나왔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왜 화살이 저 나하고 좀 상대적인 쪽으로만 날아가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화살은 반드시 자기한테 날라옵니다. 언제든지 날라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라는 것은 힘의 바탕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정치 힘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늘 뒤집혀요. 어떤 사태에서 금방 뒤집힙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언제나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세의 힘으로서 상대를 억압하고 그래도 안 되고, 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너무 편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모든 유죄는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그 누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해운 대표 조금 시끌시끌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어제 30일 대한애국당 창당대회가 이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당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대한애국당은 현재 몇 분들이 잘 이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가지고 밖으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원래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 나가면은 점점 더 공당으로서 활기를 얻게 되고 커지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그 외연 확장에 만약에 소홀히 하고 실패를 하고 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그렇게 하고 말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자각을 해가지고 주변의 국민 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살펴야 되고, 정말 능력 있고 한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모셔드려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늘 이해운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바른정당 대표죠. 의도 갖고 접근한 사람 분별 차단 못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바로 바른정당의 대표 이해운 의원의 말입니다. 31일 자신에게 이제 제기된 금품 또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이 있었다든지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심려를 끼쳐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이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한 사업가입니다. 보통 A씨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에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다 오래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 금품수수 의혹을 이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청탁이 오고 간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학가라는 사람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래 했는데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를 일단 여기서 접어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자주 합니다. 청탁설이 많이 시달리긴 하거든요. 과거로부터 또 그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청탁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적이 없고 억울하다 이럴 때는 정치인도 물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억울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씨. 그럼 이재용 씨 공판 선고가 됐잖아요. 1심. 그럼 5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뭘로 나왔습니까? 묵시적 청탁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황이 아니면 심증, 의심 이런 것이 이제 결합된 게 어떻게 보면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5년 떨어졌습니다. 5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렇게 탁 나오면은 당사자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받은 게 없다는데 뇌물 먹었다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묵시적 청탁이 이런 걸로 판결이 그러니까 선고가 5년형이 떨어졌을 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징역 5년 실형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박 대변인 이런 말 합니다.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해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해운 대표 말대로 금품수수 뭐 그런 청탁도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은 전혀 아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평가든 저렇게 평가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심증이라든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질 때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유죄 판결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면 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가들한테 같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이 벌어진다. 뭡니까? 판사 생각나는 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린다.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판사가 알아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거든요. 또 다시 말을 바꾸면 이런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돈을 받았니 저렇게 물건을 받았니 뭐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언제든지 유죄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묵시적 청탁이라면 끝나니까. 묵시적 청탁 아니면 정황이 있다. 심증이 간다고 판결 때려버리면 별 수 있습니까? 유죄 나오는 것이지. 오늘 뭐 이해운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른정당에서 그 논평한 거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요점 뭐냐면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설령 실제로 무죄라도 정황이 있다 의심이 간다 심증이 있다 이러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라고 판결 나오면은 유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에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꼭 저 이재용 씨나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적용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식으로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악을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이 있다 해도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또 뽑을 때도 법의 테두리에서 뽑아내고 대통령은 법 집행해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권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 하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라고 막 어거지 써서 뒤엎은다 해봅시다. 그럼 그것도 대통령 너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있는데도 제어 못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너가 책임져. 이러면 맞습니까? 그거 안 맞지요. 그 말은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은 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공격해도 아니면 유죄를 때려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유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죠. 거기는 어디까지나 정치니까 정치는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하면 곤란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또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 대표 자신에게도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홍 대표 나름대로 울타리는 책임져야죠. 그것이 정말 억울하든 분하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홍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 대표도 법의 공정한 판결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니까. 그렇죠. 어찌 되든 간에 탄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큰 틀이 딱 쪼개졌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바람 앞에 갈대랄까 그런 바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걸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자각하고 못하고 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은 묵시적 정타 이런 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저 대법원까지 딱 어떤 선이 딱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힘에 벗어났다 하면은 여지없이 꿰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도는 잘 알겠죠.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자, 그런데도 그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소용이 없을걸요. 환호하고 긍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법대로 판결이 나왔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왜 화살이 저 나하고 좀 상대적인 쪽으로만 날아가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화살은 반드시 자기한테 날라옵니다. 언제든지 날라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라는 것은 힘의 바탕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정치 힘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늘 뒤집혀요. 어떤 사태에서 금방 뒤집힙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언제나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세의 힘으로서 상대를 억압하고 그래도 안 되고, 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너무 편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모든 유죄는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그 누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식으로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악을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이 있다 해도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또 뽑을 때도 법의 테두리에서 뽑아내고 대통령은 법 집행해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권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 하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라고 막 어거지 써서 뒤엎은다 해봅시다. 그럼 그것도 대통령 너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있는데도 제어 못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너가 책임져. 이러면 맞습니까? 그거 안 맞지요. 그 말은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은 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공격해도 아니면 유죄를 때려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유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죠. 거기는 어디까지나 정치니까 정치는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하고 하면 곤란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또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 대표 자신에게도 그 논리가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홍 대표 나름대로 울타리는 책임져야죠. 그것이 정말 억울하든 분하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홍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 대표도 법의 공정한 판결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니까. 그렇죠. 어찌 되든 간에 탄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큰 틀이 딱 쪼개졌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바람 앞에 갈대랄까 그런 바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걸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자각하고 못하고 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은 묵시적 청타 이런 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저 대법원까지 딱 어떤 선이 딱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힘에 벗어났다 하면은 여지없이 꿰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도는 잘 알겠죠.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자, 그런데도 그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물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억울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씨. 그럼 이재용 씨 공판 선고가 됐잖아요. 1심. 그럼 5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뭘로 나왔습니까? 묵시적 청탁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황이 아니면 심증, 의심 이런 것이 이제 결합된 게 어떻게 보면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5년 떨어졌습니다. 5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렇게 탁 나오면은 당사자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받은 게 없다는데 뇌물 먹었다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묵시적 청탁 이런 걸로 판결이 그러니까 선고가 5년형이 떨어졌을 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징역 5년 실형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박 대변인 이런 말 합니다.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해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해운 대표 말대로 금품수수 뭐 그런 청탁도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은 전혀 아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평가든 저렇게 평가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심증이라든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질 때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유죄 판결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면 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가들한테 같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이 벌어진다. 뭡니까? 판사 생각나는 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린다. 근데 그럼 벗어났다 하면은 여지없이 꿰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도는 잘 알겠죠.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자, 그런데도 그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소용이 없을걸요. 환호하고 긍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법대로 판결이 나왔나 이런 걸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왜 화살이 저 나하고 좀 상대적인 쪽으로만 날아가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화살은 반드시 자기한테 날라옵니다. 언제든지 날라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라는 것은 힘의 바탕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정치 힘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늘 뒤집혀요. 어떤 사태에서 금방 뒤집힙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언제나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 권세의 힘으로서 상대를 억압하고 그래도 안 되고, 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너무 편리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모든 유죄는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그 누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해운 대표 조금 시끌시끌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어제 30일 대한애국당 창당대회가 이제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당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대한애국당은 현재 몇 분들이 잘 이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가지고 밖으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원래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 나가면은 점점 더 공당으로서 활기를 얻게 되고 커지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그 외연 확장에 만약에 소홀히 하고 실패를 하고 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그렇게 하고 말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자각을 해가지고 주변의 국민 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사도 그건 청탁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적이 없고 억울하다 이럴 때는 정치인도 물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억울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씨. 그럼 이재용 씨 공판 선고가 됐잖아요. 1심. 그럼 5년 나왔습니다. 거기에 뭘로 나왔습니까? 묵시적 청탁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황이 아니면 심증 의심 이런 것이 이제 결합된 게 어떻게 보면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5년 떨어졌습니다. 5년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렇게 탁 나오면은 당사자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받은 게 없다는데 뇌물 먹었다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묵시적 청탁이 이런 걸로 판결이 그러니까 선고가 5년형이 떨어졌을 때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징역 5년 실형이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박 대변인 이런 말 합니다.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해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해운 대표 말대로 금품수수 뭐 그런 청탁도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은 전혀 아니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평가든 저렇게 평가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심증이라든가 정황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질 때 그러니까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유죄 판결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면 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가들한테 같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이 벌어진다. 뭡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면 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판사, 검사, 언론인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기업가들한테 같이 다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일이 벌어진다. 뭡니까? 판사 생각나는 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린다.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판사가 알아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거든요. 또 다시 말을 바꾸면은 이런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돈을 받았니 저렇게 물건을 받았니 뭐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언제든지 유죄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묵시적 청탁이라면 끝나니까. 묵시적 청탁 아니면 정황이 있다. 심증이 간다고 판결 때려버리면 별 수 있습니까? 유죄 나오는 것이지. 예, 오늘 뭐 이해운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른정당에서 그 논평한 거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요점 뭐냐면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설령 실제로 무죄라도 정황이 있다 의심이 간다 심증이 있다 이러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라고 판결 나오면은 유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에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꼭 저 이재용 씨나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적용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이런 말이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식으로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악을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이 있다 해도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또 뽑을 때도 법의 테두리에서 뽑아내고 대통령은 법 집행해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권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 하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라고 막 어거지 써서 뒤엎은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 너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있는데도 제어 못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너가 책임져. 이러면 맞습니까? 그거 안 맞지요. 그 말은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은 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공격해도 아니면 유죄를 때려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유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가지고 밖으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모셔드리고 원래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 나가면은 점점 더 공당으로서 활기를 얻게 되고 커지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그 외연 확장에 만약에 소홀히 하고 실패를 하고 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 안에서 그냥 둥글둥글 그렇게 하고 말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자각을 해가지고 주변의 국민 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살펴야 되고, 정말 능력 있고 한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모셔들여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 이해윤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바른정당 대표죠. 의도 갖고 접근한 사람 분별 차단 못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바로 바른정당의 대표 이해윤 의원의 말입니다. 31일 자신에게 이제 제기된 금품 또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청탁이 있었다든지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대가가 있는 돈이 전혀 아니었다. 심려를 끼쳐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이제 이해윤 바른정당 대표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한 사업가입니다. 보통 A씨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연락에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다 오래전에 전액을 다 갚았다. 금품 수수 의혹을 이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청탁이 오고 간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래 했는데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를 일단 여기서 접어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자주 합니다. 청탁설이 많이 시달리긴 하거든요. 과거로부터 또 그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청탁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런 적이 없고